이 쿠팡 사태는 워낙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우선 이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쿠팡 쪽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미국 하원에서 지금 청문회에 소환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미국 하원이 소환장에서 적시한 내용에는 이재명 정권이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의 설명과 이 쿠팡 그리고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또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정보 유출권 또는 이 쿠팡이 이미 국제 문제화 돼버린 이 상황이 갖는 여러 가지 엄중한 의미 있는 논의로 하고 오늘은 쿠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워낙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쿠팡 벤더사의 마루웰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우람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쿠팡 벤더사 마루웰 이우람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강대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마루웰이 쿠팡 벤더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쿠팡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쿠팡과는 이제 원청이 바로 직계약한 벤더사이고요. 네. 일종의 원청 하청.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직계약한 회사로서 저희는 이제 기사님들을 고용을 통해서 기사님들을 직접 그 배송지로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좀 몇 분이나 고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12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12명의 그 쿠팡 기사가 여기 마루웰이라는 벤더사의 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저희랑 저희 회사랑 한 분 한 계약하신 분이 다 개인 사업자고 네네. 쿠팡과 그 개인 사업자를 연결하는 중간에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게 마루웰이군요. 네, 연결고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쿠팡에 정직원이 있고 쿠팡과 관계된 그 하청 또는 이 에이전트 회사들이 그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에서 쭉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변호사님? 전체 규모는 뭐 고용노동부의 통계나 혹은 네. 아니면 다른 뭐 통계를 보면 전체 배달 기사들이 한 4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된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쿠팡에서 쿠팡 소속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 배달. 전체 배달 그중에서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쿠팡은 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제가 자세히는 쿠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중요한 것이 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20, 30대 청년 위주로 해서 젊은 가장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2분도 그러신가요? 네, 3, 40대로 대부분 구성되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쿠팡의 새벽 배송이 이제 새로운 그 이 뉴노멀처럼 네. 이렇게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루웰도 새벽 배송을 하시나요? 아, 저희는 아직 새벽 배송 운영하진 않고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쿠팡 친구로 근무를 했을 때 새벽 배송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네. 이분남 대표님이 그럼 새벽 배송을 하면 그때 그 새벽 배송을 할 때 기사로 일하셨다니까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십니까? 보통 9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합니다. 새벽인데? 네. 9시는 저녁 9시 출근해서 저녁 네. 9시에 21시. 그래서 아침 7시에 퇴근합니까?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걸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네, 계속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왜 새벽 배송을 하면 그만큼 수익이 좋아진다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수익 구조는 사실 주간에 비해서 야간이 단가가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좋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야간 배송을 선호하시는 기사님들은 야간에 사실 배송하기 조금 편한 환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네네 교통 운전 문제가 교통이든 아니면 주민들과 마주칠 일이 적던 아하. 그런 이슈로 엘리베이터를 써도 좀 마음 편하게 쓰시겠네. 그 네네. 시간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적 대화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배달 노동자들한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입법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것인데 아하, 예. 일단은 야간 배송 시간에 대해서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해서 시간적 제한을 걸겠다. 40시간을 제한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일주일에? 골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4일이라면 하루를 무조건 쉬어라라는 골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준비한 법안인데 이 근거를 보면 그 쿠팡 혹은 아니면 야간 배달 종사자들 한 10명을 조사를 했더니 네. 뭐 심박수가 높다. 뭐 이러한 근거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명을 뽑아가지고 추적 조사를 했더니 심박수가 높다 그래서 좀 쉬라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근로자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정부는 이렇게 쿠팡을 괴롭히고 있냐. 네.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아하, 예. 지금 개인정보 유출은 뭐 통신사나 혹은 금융사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뭐 세무조사를 하거나 뭐 혹은 홈플러스를 인수해라 뭐 이렇게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지금 괴롭히는 거는 민노총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민노총은 본인의 노조를 탈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그래서 금속노조가 포스코 금속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을 때 네네. 소송을 걸었고요. 아.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노조가 민노총 탈퇴했을 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소송이 다 졌거든요. 아하. 그 졌으니까 이제 쿠팡 노조가 탈퇴를 2024년도에 했는데 네. 소송 못 거는 거예요. 질까봐. 아하. 근데 마침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니까 그리고 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으로 가니까 막 괴롭히다가 아하. 그러다가 개인정보 유출이 터지니까 요때다 하고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죠. 아하. 저는 그렇다 보면서 이게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그냥 뭐 쿠팡 혹은 쿠팡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결국 피해보는 거는 그 배달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일을 못하게 하고 또 돈을 못 벌게 하고 이러한 시장 경제주의를 역행하는 게 이게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민노총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네. 또 이재명 좌파 정권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이 새벽 배송이 그 기사들한테 건강에 안 좋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제한하고 뭐 4일 만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네. 실제로 건강 문제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의 문제인데 네. 어찌됐든 지금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는 핵심 쟁점이 46시간 제한이랑 그리고 연속 4일 초과 근무 시 2일 휴무 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사실 더 많은 과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시거든요. 많은 기사님들이.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벌어야 될 돈은 있는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줄이면은 오히려 노동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게 기사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네, 이런 훨씬 해칠 수 말씀이신가요? 있다고 기사님들은 현장에서 더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해서 7시 퇴근한다고 했을 때 평균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10시간이요? 근데 이게 46시간이 되면은 주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9시간이나 뭐 9시간 조금 안 되게 그 하루 평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추려면은 같은 노동 강도에서 훨씬 더 빠르게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무리하는 결과가 낳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배송이라는 게 뭐 상차하고 차에다 싣고 그다음에 차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다들 이제 현관앞까지 이제 물건을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10시간에 할 거를 9시간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라도 더 한꺼번에 더 돌고 더 빨리 뛰어야 되고 막 이렇다는 뜻이네요. 네네. 노동 강도는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그 소화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되다 보면 이제 또 물량을 조정을 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헌법 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포장돼 있거든요. 네네. 직업을 선택한 자유도 있고 직업을 수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휴식 시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쉬는 거예요. 네. 요즘 대기업들도 다 유연근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놓지 않고 네.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면 늦게 퇴근하고 네. 중간에 뭐 식사 시간도 정해놓고면서 일을 하는데 지금 그 배달 노동자들은 특히 쿠팡 관련된 그러한 배달 노동자들은 네네.
그 시간 단위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물품 하나를 배달할 때마다 돈을 받잖아요. 수수료를. 이 휴대폰을 하나를 배달하면 돈을 받는 것처럼. 아하. 근데 이것을 시간제로 규정을 해놓으면 이거는 운전 속도를 더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하. 더 예. 걸어 다니는 거를 더 뛰어다닐 수밖에 없고요. 본인 생각에는 나는 3시간 일하고 한 20분 쉬어야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일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지고요. 이러한 정말 그 민주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달업을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무조건 민노총, 노동 뭐 근로자를 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까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당사자들에게도 더 안 좋고. 알겠어요. 네. 이게 다 개인 사업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쿠팡 관련 기사들이. 네네. 그럼 개인 사업자면 이를테면 건강을 해칠 것 같다 그러면 24시간 편의점도 또 시간 제한하고 막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밤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대리운전 기사님들, 예. 뭐 화물운전 기사님들 예. 이런 분들 다 시간 제한을 해야 되는 논리죠. 똑같은 논리면. 예,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자영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평등권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또 어긋납니다. 그렇구나. 같은 거는 같게 다른 거는 다른 건데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종사를 하는데 왜 이 쿠팡 배달 사업자들만 괴롭히냐? 이게 얘기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 사업자거든요. 예. 국세청에 등록되기로 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됐어요. 이제 유튜브 너무 오래 하면은 건강해지니까 후손국 건강을 위해서 시간 2시간 생방송 1시간으로 줄여라. 아니 저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예. 저도 변호사인데 변호사 야근하지 마라. 개인 사업자 저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밤에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전 낮에 쉬고 밤에 일하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또 자유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까지 온 겁니다. 그야말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네, 평등권 침해까지 온 평등권 겁니다. 침해까지 네. 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 그럴까 이런 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민노총으로부터의 압박은 뭐 진작에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권 차원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쿠팡과 연계해서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대략 네네. 뭐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분들 지금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냥 야간 기사님들의 솔직한 심정은 딱 이겁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야간으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아직도 야간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말이에요. 야간을 왜 배송을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게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해보고 나서 뭔가 좀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자기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고 제발 이대로 정책적으로 뭔가 제안하지 말아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라는 CP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2,000명의 쿠팡 그 배달 종사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91.5%가 배송 시간 제한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아하. 우리 건강 문제 없다. 왜 우리에 대해서 건강권과 우리의 삶의 그 경제권에 대해서 우리 경제권이 더 우선신데 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그래서 91.5%가 반대했고 야간 일수 제한 연속 4일 하면 하루 쉬어야 된다. 이런 일수 제한은 93.9%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라는 그 CPA 이분들은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현실도 모르고 당사자들 얘기도 안 듣고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네. 근데 최근에 그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네. 정부의 또 네.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황당한 게 대형마트에 대해서 뭐 반대하겠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막 추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형마트가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한 달에 2번 쉬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일요일 강제 휴무 2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는 살리겠다. 그 명분을 내시고 예. 있었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대형마트는 문을 못 엽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영업 활동을 못 하니까 배달도 못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민주당 서울시장 박홍근 후보자나 뭐 김영배 후보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SNS에 글을 씁니다. 쓰면서 대형마트 규제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신 차렸나? 이분들이 시장경제 자유주의로 가나? 라고 했는데 그 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쿠팡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대형마트 산업을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이제 해제해야 되겠다. 반성적인 고려에 의해서 예.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었다. 이거 풀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쿠팡이 이득 본다. 새벽 배송하는 거는 쿠팡밖에 없지 않냐.
쿠팡 뭐 컬리 이 정도밖에 없지 않냐. 이게 이득 본다 그래서 이걸 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누굴 죽이기 위해서 뭐 푸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좀 너무 어이없죠. 그게 만약에 정말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반성한 다음에 이해하겠는데 쿠팡이 이득 보니까 이거 풀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박홍근, 김영배 그분들 SNS 가면 그대로 써 있어요. 예, 박홍근의 SNS 가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이가 없는 모양이다. 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 물류라는 게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뭐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다 그러면 그 새벽 배송이 필요한 시스템이나 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새벽 배송은 뭐 아무나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힘쓰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은 무슨 건설 현장에 누구나 다 등짐 질 것 같지만 그냥 경험 없는 사람 가면 하루 만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일종의 노하우 같은 것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 이우람 대표님은? 그러니까 노하우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저는 노하우의 비중이 한 5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아까 저도 체격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30kg나 뭐 40kg짜리 그걸 드세요? 네, 들고 실제로 6층 올라가서 배송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없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있어서는 익숙해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뿐이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실제로 여성분들도 많이 배송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쿠팡은 다른 일택과 다르게 조금 그래도 무게가 가벼운 경향이 있어서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을 만들 때 관련성 혹은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노하우 부재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과로사를 한다. 이거 다치고 있다. 그러면 정책적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하, 예. 개인정보 유출했으니까 새벽 배송하지 마라. 개인정보 유출했으니까 너네 명절에 배달하지 마라. 그 이게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개인정보 유출했으면 개인정보에 대한 그러한 정보통신망적인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정책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청년들이 어떠한 중대재해처벌법이야 뭐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사망하니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이거는 쿠팡 배달 기사님들이 뭐 어떠한 고충에 대해서 먼저 토로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먼저 개입하는 문제고 다음 주가 이제 설날인데 네. 설날 명절 배송은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 법안이 올라온 게 지금. 그래요? 예, 설날이 당일이 있고 전날이 있고 후일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박사님이 불러주시는 것처럼 가끔 방송에 출연하는데 네. 저도 설날 다음날 설날 당일 방송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거든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일할 네. 사람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명절 당일에도. 근데 뭐 정부가 명절에 쉬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정부 공무원들이 뭐 명절에 쉬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일할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뭐 또 이런 쿠팡 새벽 배송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방위로 압박하는 게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권이 쿠팡을 축출하고 대신에 중국계 기업인 테무나 알리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그 문제 제기나 합리적 의심이 그동안 쭉 제기돼 왔는데 이 점은 실제 이런 쿠팡 일을 하시는 우리 이하람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우람입니다. 이우람. 네. 네. 저는 알리테모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없다고 신경 안 써요?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사업적인 영역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는 완전 초저가 위주의 상품들이고 아하. 이제 쿠팡은 이제 완전 초저가 제품들은 다른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리테무를 쓰실 분들은 쓰시는 거고 이제 안 쓰는 분들은 대부분 다 쿠팡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를 통해서 주문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업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보면요. 예. 그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그 정권을 있을 때는 아주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먹이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그 일본 농수산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냥 뭐 환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신 입장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만 환영한다는 것인데 정책이 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쿠팡에 대해서는 새벽 배송 금지하고 너네 쉬어야 되고 명절에 일하지 마 했다가 쿠팡 다 쫓아내고 알리테모 오면 새벽 배송 다시 하고 24시간 일해 더 일해 명절에 일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일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는 방향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이나 엄마부대 같은 우리 자유파 그 단체들이
그 쿠팡 본사 앞에 가서 쿠팡 힘내라고 응원하는 집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또 이게 바로 미국과 직접적으로 얽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이우람 네. 마루엘 대표님.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서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시장 경제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쿠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쿠팡의 배달 기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으로 오늘 두 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